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핫플 부산 북값 그리고 이제 부산 선거 부산 시장 선거부대 부산 북값 재구선이 너무 진짜 치열한데 전현직 대통령이 다 찾았어요. 부산 인근을. 이재명 대통령 어제 부산 자갈치 시장 오늘은 부산 남항시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국민의힘이 이거 선거 개입 아니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뭐 선거 앞두고 최고의 선거 개입 논란을 부르지 않으면서도 할 도움 줄 수 있는 건 그냥 얼굴을 많이 보여주는 거 아닐까요? 의도가 없지는 않을 것 같아요. 바로 전 정권 때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다녔던 걸 생각을 하면 야 그거는 저 노골적이었죠. 거긴 그렇게까지 노골적이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뭐 양호할 그것도 뭐라고 하지 말아야 아니 맞아. 공약을 막 쏟아내는 공약을 쏟아내는 게 아니라 민생 토론회 가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대통령은 어차피 전국구 정치인이고 그래 그렇기 그것도 때문에 뭐 선거 개입은 무혐의 났죠. 네, 선거 개입은 선거법 무혐의 났기 위반은.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는 진사협정으로 둘 다 탄핵안 발의 안 할 거면 하지 마. 비판하지 말자 생각 들고. 내 스타일인데. 그렇게 할까요? 그리고 이게 그 청와대에서 검토 안 하고 갔겠습니까? 선거법 민정수석 아니 가는 게 무너졌냐 무슨 근데 이거야. 선거법 위반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선거법 위반은 거의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국민의힘 사람들 말하면서도 머쓱해. 그래. 내가 오늘 야, 억울하면 여당 하시면 같이 되잖아요. 머스 감정 나온다. 프로그램에서 방송하는데 네. 국민의힘 대변인이 네. 대통령이 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부산 방문하는 날에 맞춰서 부산을 가냐 뭐 이 얘기를 하길래 바다의 날이 오늘이어서 가는 거 아니야? 내가 그 생각했거든. 바다의 날이니까 오늘 맞춰서 간 거라고 네. 봐야죠. 전 뭐 그걸 갖고 뭐 대통령이 선거 개입하고 그러니까. 있다. 이게 좀 짜치는 공격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 대통령이 어느 정도 선거 그러니까 그 한국 정치에 개입할 수 있는가 이게 네. 아니 사실 마음 먹은 데면 다 할 수 있고 모든 것들이 사실 대통령의 행위는 통치 행위도 정치 행위의 일환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진짜 탄핵할 정도 아니면 그럼 뭐 근데 저 그렇게 이분이 의미가 가는 없다고 건 좀 봐요.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이제 거의 전국 순회하고 있는데 그리고 자연인인데 왜? 오늘은 자연인인데 탄핵당한 대통령이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부산 기장시장에 갔습니다. 근데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박민식 부산 북갑 후보, 이제 국민의힘 후보들이 이제 총 출동해서 간다고 예고를 했는데 지금 사진은 아직 안 나왔나요? 함께 있는 사진? 네. 이게 가서 이제 사실 이제 박근혜 대통령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현직 시절에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는 친이계 대표적인 인물이었고 이명박 정부 설계를 친한 사이는 했고 아니죠. 그렇죠. 박민식 후보도 참 친이계인데 굳이 나누자면 그러니까. 친이 친박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친이계 정치인들이 네. 화합회장을 연출을 했다 만들었다 이런 박민식 생각도 후보가 드는데 2008년에 정형근 전 의원을 꺾고 이제 출마에 간 거잖아요. 그때 네. 당시에 이제 친이 친박 갈등이 있었던 거고 정형근 전 의원은 친박 쪽에 속해 있었던 거고 구태 정치라고 해갖고 박민식 의원이 거기 가서 이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가서 만난다 하는 거 사실 그 북갑에서 기장이 꽤 멉니다. 서울에서 지금 한 김포공항 그렇죠. 정도는 다 되는 거리예요. 네. 근데 왜 갔을까? 지금 뭐 고동국 씨가 코치하고 있잖아요. 가서 탁 손 한번 주면서 배신의 정치 심판해 달라 이러면 된다. 그러면 결국 몇 프로 없냐? 그러면 결국 20% 얻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거는 솔직히. 이거 국정농단이 배신이었지. 그렇죠. 근데 거기 가가지고 어쨌든 저 쓰리박의 만남, 저 사진이 선거에 도움이 될지. 근데 요즘 쓰리박이요? 트렌드인 것 같아요. 사면을 받은 쓰리박이요. 거에 사면을 받은 게 무죄를 받은 게 아닌데 사면 받은 사람들이 되게 좋은 떳떳하게 네. 그러니까요. 아직도 사실 징역에 있어야 될 분들이 마치 뭐 자기에는 법적 리스크가 없는 것처럼 다 정치 행위를 하고 다니는 게 부끄러움을 모르는 시대가 된 것 같다. 이게 누구를 지칭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 분들에 있잖아요. 대해서는 유권자들이 조금 심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래도 효과가 나는 좀 북구 각 정도는 갔으면 좋겠어. 저도요. 아니야.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양도 그래서 힘들게 생각이 문제 있겠지. 주셨으니까. 거기까지 가겠습니까? 당연히 효과 별로 없을 것 같고 이게 네. 자꾸 뒤에 숨는 효과예요. 국민의힘이 자신들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이제 어른 불러와서 뒤에 숨는 거잖아요. 그냥 유약해 보인다 이런 생각 들고요. 아까 사진 보니까 진짜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왜? 그 얼굴 보면 본인은 좋지. 아니, 근데 또 좋을까? 본인도 좋아할 수 있어. 좋아한다? 왜냐면은 오랜만에. 얘기하잖아. 얼굴 컸더만. 정치인들이 그 지지자들 만나면 거기서 뽕 맞고 그럼. 힘 난다고. 그 선거 치는 사람들 대부분 그러잖아. 그래, 맞아. 아니 근데 이제 정치에서 좀 현장에서는 네. 좀 물러나셔서 평안히 좀 지내셔도 되지 않을까. 이거 사면이 뭐 정치인은 이제 무죄 받은 죽을 것도 때까지 아닌데. 정치인인데 저는 사실 근데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뭐 부분으로는 제가 봤을 때 도움 받을 수 있는 후보가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는 안 좋다는 거를 모두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게 우리 정광재 대표님 좋아하시는 이 당내 갈등의 씨앗이 될 수가 있다. 내가 당내 갈등을 좋아해? 아, 우리 뭐 내가 좋아하더만. 당내 갈등을 왜 좋아해? 해당이 당내 갈등이 좋아하죠. 없도록 당내 갈등을 봉합해서 더 큰 정치를 할 수 있는 그걸 희망하는 거지. 갈등을 넘어 미래로. 근데 어? 지금 이제 전당 다 이게 정치인들이니까 확실히 미래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지금 다 전당대회를. 근데 벌써 신동욱 최고위원이 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재평가.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건 본인의 의견이 아니라 그런 정치적 현상이 있다는 걸 설명한 거지 본인이 얘기한 건 아니야. 그렇게 보수 지지자들과 사이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과연 탄핵에 이를 만한 정도의 사안이었느냐라고 의심을 제기한 사람들이 야, 있다는 네. 걸 얘기한 거지 본인이 그걸 얘기한 건 그 아니에요. 평론가세요? 그러니까 그런 나도 동의하지 않아. 놀린 거야. 한번 놀린 거야. 아니, 그게 동의하지 다 않아. 그러니까 이게 다 윤석열 때문인데 이제 계엄에 비하면 국정농단이 이게 탄핵 당할 만한 거리였냐 아니,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비교를 하면 안 돼. 그냥 이것도 나쁜 거고 저것도 나쁜 건데. 아 그럼요. 22년이랑 무기징역인 거예요. 그리고 근데 한동훈 후보가 재밌는 말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요즘 부산 북갑에 그런 말이 돈다잖아요. 이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출연을 하니까 뭐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30년 구형을 하고 뭐 이런 했던 사람이 한동훈이다. 뭐 이런 소문이 도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법적 대응하겠다. 뭐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좀 물어보고 싶은 게 도대체 어떤 입장인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30년 구형한 게 잘못됐다는 건지 아니면은 그건 잘 됐다는 건지.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박민식 후보가 SNS에 이제 페이스북에 그런 얘기를 올렸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오늘 공교롭게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부산에 가니까 박민식 후보도 갑자기 막 기가 더 살아서 입이 막 엄청 거칠어졌는데 왜냐면 이제 가짜 보수다 한동훈, 그 문재인 정권의 앞잡이였다. 박근혜 대통령한테 30년을 구형했다. 국민의힘에 기생한다. 창당할 용기도 없다. 본인이 칼 꽂은 정당 유선만 노린다. 이런 것이 폐륜 정치다. 막 이런 근데 얘기를 진짜 재밌는 게 쏟아놨어요. 예. 지금 현장에서 자원봉사자들이 굉장히 많이 활동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걸 보면서 지금 박민식 후보 측에서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은 문재인 아류다. 그러니까 문재인 전 네. 대통령의 지지를 받고 있다. 이른바 이번 어떻게 생각하면 강남 좌파 프레임에 다시 한번 밀어넣는 건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일단 지지자들이 어떻게 저렇게 자발적으로 나왔냐. 그 굉장히 조직화된 힘이 있다. 그 조직화된 힘의 뒤에는 과거에 친문 계열에서 활성했었던 깨시민이라는 조직이 있어요. 네. 그 깨시민의 조직의 그 뭐 이른바 회장이 네. 그걸 이끌고 있다는 거야. 위드 훈이를 비롯해서 지지자들을. 이제 그러니까 그런 음모론도 막 나오나 보네. 그거에 대해서 자꾸 박민식 후보 측에서 결국에는 한동훈은 문재인 바다 이런 식으로 또 공격하고 그게 있더라고요. 부산 북갑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유독 이제 인기가 안 좋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낙인 찍는 거지. 박민식 후보가 좀 안타까운 게 자꾸 이 공격을 제대로 못 해요. 그러니까 하정우를 공격하면 잘할 것 같은데 때려야 될 하정우 때 공격 안 해. 때리는데 때릴 때를 못 때리고 무슨 엄한 데를 때리는 건지 전 이해가 할 수 없고 아니 간단한 거예요. 지금 뭐 한동훈 후보 뭐 팬클럽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북구 갑에 그렇게 돌아다닌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 3가지 정도의 불법 선거 운동에 여지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뭐 복장이
이게 6번이 붙어 있거나 그러면 이거는 선거 운동원은 25 곱하기 25 이 크기를 초과는 안 돼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 명이서 같이 행동하면 그것도 안 돼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이 상당히 선거법을 이미 제대로 숙지를 하고 있어서 한 3m 정도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 명 돌아다닌다는 그 법적 제재를 받지 않기 위해서. 그러면 일반인들이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면 누군가가 이것을 코칭을 해줬을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그게 한동훈 캠프 측에서 시작된 거라고 하면 이거 선거 기획에 참여한 겁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요새 얼마나 똑똑한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그냥 뭘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잘못된 거라면은 그거는 잘못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왜냐면 선거법 같은 경우 같은 변호사들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이게 굉장히 그 지역적인 부분이고 이래서 이거를 찾아갖고 이거를 전파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조직적으로 보일 수 있고 특히 뭐 이번에 쉼터가 또 나오지 않았습니까? 누군가가 개인의 사비를 들여 임차를 갖고 이렇게 쉼터를 운영하는 것 자체도 나중에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근데 거기에 제가 딱 이 말씀만 드릴게요. 이번 주말에 이제 신고를 받은 경찰이 그 쉼터에 갔습니다. 그리고 뒤따라서 선관위 직원이 갔어요. 그래가지고 또 CBS 이정주 기자가 같이 들어갔어요.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막 자기들이 야 이거 내가 다 계약해가지고 한 거야 하고 막 계약서를 보여준 거야. 그리고 또 옆에 있는 사람이 왜 그 계약서를 보여주냐고 막 못 보여주게 하고 그다음에 물품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이거 무료로 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거기서 이거 우리 무료로 주는 거 아닙니다. 이거 1,000원 주고 팝니다. 그랬어. 그러니까 이정주 기자가 물어봐요. 아 그래요? 그러면 카드는 없을 것이고 그럼 뭐 장부 있어요? 그러니까 나가 이 사람아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이거는 제가 그러니까 뭐 고발하겠다는 게 아니라 조심하시라 이거예요. 그래, 아니, 당연히 조심하고 있죠. 조언이었구나. 본인들도 네. 굉장히 조심하고 있는데 선거가 유권자들 또 시민의 축제가 돼야 되잖아요. 너무 잘한다. 잘했습니다. 와 저거. 선거가 유권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선거법 본인들이 해서 지키면서. 지키면서 피파 회장인 줄 알았어. 월드컵은 공은 둥글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3m 떨어져 다닌다고 난 그것도 몰랐는데 또 그것도 지키면서 다닌다는데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새로운 정치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그것을 법으로 어떻게 규제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뉴 웨이브. 저도 여기 앉아 있으니까 약간 이제 방어를 같이 해주게 되네. 여기 앉아 있으는데 새로운 축제 지금 그까지는 아니야. 어떻게 갔어? 근데 어쨌든 팬덤 있는 정치인은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사실 다른 정치인들도 그런 지역구에 선거를 하게 되면 플로깅하고 지지자들이 뭐 다 합니다. 그래서 너무 그러실 것도 없을 것 같고 특히 이제 믿음은이 그분들이 연령도 되시고 하니까 또 경제력도 되시고 그래서 다 아마 변호사 자문 다 받으셨을 겁니다. 다 끼고 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아, 네이버에 검색 챗 GPT 이런 데 다 있잖아. 아니야. 선거법 변호사 꼈을 거야. 그래서 아무튼 굉장히 지금 조직적으로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지금 당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네. 상당히 긴장하고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뭔가 꼬투리 잡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그 유사 선거사무소 의혹을 받은 그 CBS에서 보도한 그 공간을 도대체 왜 그런 거를 누가 만들었냐, 왜 만들었냐, 막 위드유니 카페에서도 막 난리가 났더라고. 근데 그게 유사 선거사무소로 이게 혐의가 확인이 되려면 되게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그게 당연하죠. 그래서 선거법 전문 변호사들한테 한번 저도 그 물어봤는데 일단 거기에서 조직적으로 진짜 선거운동원을 등록되지 당연하지. 않은 네. 운동원들 불러서 이제 막 정시에 모여서 배치를 하고 그런 조직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 그리고 뭐 캠프하고 연관성이 확인이 돼야 되고 근데 그걸 밝히기가 좀 힘들긴 하대요. 근데 사실- 옛날에 막 전화방 이런 거 맞아요. 아니면 제가 선거 한 10번 여기서 치러본 사람 아닙니까? 어때요? 예? 실무를 해본 사람이잖아요. 네. 나도 해봤어요. 아니 자, 이제 그런 반선거법 것들은 전문. 간단해요. 이거는 그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휴대폰을 확보할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휴대폰 확보 못하면 끝이야. 못해. 아니 어. 근데 2022년에 그 개항에서 선거할 때 뭐 잼잼 지원단인가 네. 그거는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그러니까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는 수준으로 어떤 진행됐었다는 수준, 어떤 거예요. 행동이었나요? 뭐 예를 들어서 거기를 추미애 의원이 당시에 잼잼 지원단 단장을 하고 유튜브를 찍고 뭐 한 것들이 훨씬 더 지금 한동훈 후보의 지지자들이 하는 것보다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이렇게 있어서 이거는 사실 뭐 이거에 대해서
아 좀 사소해요. 하면 그래, 다른 사소한 얘기도 얘기야. 저는 근데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던 무상으로 안 나눴다 1,000원씩 받았다 하는 거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영장 나온다고 하면은 그거 만약에 현금으로 했는데 현금 영수증 안 했으면 그건 탈세고 분명히 기록이 있어야 되는 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수사기관이 의지만 갖고 있다고 하면 이건 충분히 밝혀낼 수는 있을 거다. 현금 조심하세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이제 사람 자 보세요. 우리가 이거 지적하잖아. 그러면 이제 수기장부 갑자기 생깁니다. 그래. 좋은 조언을 해주신 그럴 거라 거야. 생각해요. 수기장부 네. 생깁니다. 예. 다음에 내려오면 있을 거예요. 예. 진짜 축제네. 수기장부 그 앞에 걸어놓을 거예요 이제. 아니 축제인데 이거 두 후보는 아주 이제 날카로워지고 있는데 어쨌든 박민식 아까 후보가 SNS에 그렇게 막 폐륜 정치 막 이런 가짜 보수 막 이런 거 올리니까 이제 오늘 한동훈 후보한테도 기자들이 막 달려가서 물어본 거예요. 아니 박민식 후보가 이렇게 주장했는데 했더니 박민식 정말 뻔뻔하고 구질구질하다. 그 30년 구형 결정했던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나섰던 사람이 박민식 아니냐. 거기서 장관도 하지 않았냐. 장관은 본인도 했는데. 네, 어쨌든 그러면서 이후에는 윤어겐 주장하고 있지 않냐. 이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분의 삶도 존경하고 존중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한동훈 후보도 되게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고. 되게 잘 쓴 메시지, 네. 잘 나온 메시지예요. 아, 이건 사실. 그래요? 예. 정제돼서 딱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숙여버리면 왜 그 그래? 갈등을 자꾸 붙이려는 사람들 입장에 좀 허탈해요. 이렇게 숙이고 그냥 존중해버리면 이기는 게임이거든요, 정치 안에서. 그래서 아까 이제 정청래 대표는 탄핵당한 대통령이 부끄러움도 모르고 돌아다닌다. 네. 이 발언보다는 네. 그러니까 제가 한동훈 지지자도 아니고 네. 좀 더 어른 같아 보이는 멘트를 한 겁니다, 사실 아. 이거는. 이렇게 해버리면 끝나거든. 아무리 싸움을 붙이려고 해도. 근데 저는 그래도 동의할 수가 없는 게 아니, 그래도 뭐 대선 준비한다는 사람이 구질구질하다 그런 표현 쓰는 게 맞아요. 저도 뭐 우리 이석현 평론가도 그렇지만 저도 국회에서 일하면서 제 하는 일이 연설문 작성하는 거예요. 근데 저 전혀 단 한 번도 저는 그런 표현 써본 적이 없어요. 진짜 초선 의원한테도 그런 거 써본 적이 없어요. 이재명 대통령도 그 사이다 발언으로 성공한 거니까 지금 정치 문법이 바뀌고 아니, 있어요. 사이다는 무슨 그러지 상관이야 맙시다. 여기 지금 그리고 댓글 중에 정광재 그래 진짜 잘 봐. 나오지 말라. 부엉이. 저 여우 피하면 호랑이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저 너무 여우 피할 거를. 아, 여기 맞는 동의합니다. 말이긴 해요. 네, 맞는 말이긴 해요. 지금 나를 갖고 말이야. 뭐. 그래 뭐 파출소 피하다 경찰서 나온다. 그럼. 네. 네. 그동안 슈퍼챗이 좀 들어왔는데